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수월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요소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다음 주에 한번 좀 뜨겁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요소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좀 많아지고 있는지 이야기들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0월 중순 이후서부터 중국에서 이제 수출 제한 품목이 좀 나왔죠. 네, 그 안에 요소수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수가 뭐냐면 아마 이제 디젤차를 운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화물차를 운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요소수를 굉장히 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가솔린 차량이라든지 이런 이제 차량들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요소수가 필요가 없거든요. 이 디젤차, 그러니까 디젤 화물차죠. 디젤 화물차 중 운행에 필수적인 부분들이 바로 요소수입니다. 요소수. 예, 만약에 이 요소수가 국내에서 이제 바닥이 나고 품귀 현상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물류 대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류 대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소수가 뭐냐면요.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의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가 필수이거든요. 근데 이 후처리 장치 안에, 그러니까 엔진이 나오는, 그러니까 디젤 차량이 엔진이 막 가동이 돼서 뒤에 이제 막 연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발암 물질인데, 이 발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질소 산화물, 이 부분을 이제 물과 질소로 분해를 해서 제거해주는 성분이에요, 이 요소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SPF라고 많이 스티커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예요, 그거. 예,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장치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요소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소수가 중국에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소 수입 자체를 중국의 3분의 2가량, 3분의 2가량, 거의 60% 70%를 이제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번 10월 중순에서,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발표한 수출 제한 품목에서 이 요소수가 딱 들어가면서 국내에서는 이제 발등에 이제 불이 딱 떨어진 거죠.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소수가 아마 주유소에서 많이 판매를 하죠. 많이 판매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바닥이 나고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디젤차를 운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요소수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운행에 차질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찾는데,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을 찾는데 굉장히 좀 혈안이 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요소수 이야기가 갑자기 탁 튀어나왔냐라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하고 이제 호주와의 관계를 또 넘어가야 돼. 쉽지 않습니다, 이거. 네, 중국하고 호주하고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는 이제 석탄을 공급을 잘 안 하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호주산 석탄을 60% 이상 수입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호주의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예, 호주의 석탄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석탄이 인도네시아산, 그 다음에 몽골 정도가 되는데, 얘네들이 호주산 석탄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율로 빠져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이제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석탄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부산물들에 대한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조금 적어지는 상황에서 수출 품목으로까지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수출 품목 제한, 그러니까 수출 제한 품목으로 딱 가둬둬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뭔가 수입으로 의존을 했었던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뭔가 원자재들, 중간재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죠.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전에 한번 사드로 인해서 상당히 좀 크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잖아, 이제 펀치를 맞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다 확산이 될 수도 있는, 전 세계로 다 확산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제 뭔가 이제 물류 대란이라든지 원자재 대란이라는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에 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거 좀 풀어야 될 숙제이긴 해요. 이게 상당히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화두가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요소수와 관련된 이러한 백스토리들 뿐만 아니고 다른 뭔가 이제 원자재들, 그리고 다른 제품들,
뭐 IT 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요소수 관련된 요소수와 비슷한 뭐 원자재일 경우도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요소수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호주의 뭔가 이제 외교적인 정책 부분들로 인한 발발된 뭔가 이러한 이제 불협화음들로 인해서 석탄에 대한 가격 자체가 올랐고 이 석탄에 대한 가격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 중국 내에서는 부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소비 자체도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이제 부산물들 같은 경우는 수출 제한 품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출 제한 품목으로 들어간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소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요소수는 디젤 차량, 디젤 화물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뭔가 이제 기름과 같은 그런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요소수는 기본적으로 엔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고 제거해주는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물류 쪽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되면 이제 관련 종목군들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KG 케미칼입니다, 여러분들. KG 케미칼. KG 케미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자를 기준으로 4.78%, 60일선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상당히 좀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또 시간에서도 뭐 상당히 뭐 좋은 흐름들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KG케미칼에 대한 주가 변동성은 뭐 생각보다 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건설 소재라든지 그리고 이제 비료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S-오일과 그 다음에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전국 S-오일 주유소라든지 온라인 쇼핑에서 자사 브랜드인 녹스K죠, 녹스K. 자사 브랜드 녹스K가 요소수 이름이거든요. 녹스K를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소수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을 때 KG케미칼에 대한 주가 변동성은 상당히 좀 크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롯데정밀화학이에요. 롯데정밀화학. 이 롯데정밀화학도 마찬가지로 롯데그룹 계열의 뭐 정밀화학 제품을 만들어내고 전자재료 제품들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요소수를 좀 만들고 있어요. 얘네들도 요소수 브랜드죠. 요소수 브랜드인 유록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록스를 생산하고 판매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점유율로는 50% 이상, 50% 정도, 50%가량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요소수의 가격 상승은 곧 롯데정밀화학의 뭐 매출액 부분들,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들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는 휴캠스입니다. 휴캠스. 뭐 최근 들어 휴캠스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부각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질산 공급이죠. 질산 공급 사업을 영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좀 특이한 부분들은 좀 있어요. 국내 최초 환경부 허가를 획득한 녹스타트라든지 녹스크린을 제품을 판매를 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 세 종목이 대표적으로 요소수와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시장에서 단기간에 좀 각광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소수 얘기가 다음 주 한 주 동안 계속 이어지고 시장에서 관심도를 좀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에 세 종목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요소수는 뭐 어떠한 품목이고 어떠한 제품이고 어떠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소수가 왜 그냥 단순하게 요소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요소수가 중요한지, 물류 쪽 그리고 물류 이전에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로 인해서 석탄 가격에 대한 상승, 그리고 석탄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산물들에 대한 생산이 차질이 이루어지고 있다. 차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자, 너희들 그만 생산해, 그만 판매해, 자, 해외로 넘어가지 마, 자, 국내에서만 소비를 하자 라고 제한을 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한 요소를 수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그리고 국내 환경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은 KH케미칼, 롯데정밀화학, 슈캠스 요 정도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뭐 또 다른 뭐 새로운 테마가 계속 나오긴 할 거예요. 새로운 테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긴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요소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도 조금 더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배경 지식은 갖고 매매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요소수와 관련된 종목군들 하나하나씩 좀 말씀 좀 드리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고 공부를 좀 조금 더 정밀하게 해주십사라는 생각에서 오늘 요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예, 차분하게 좀 공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 내용으로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 슈캠스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KG케미칼과 관련된 내용들, 롯데정밀화학과 관련된 내용들, 전체적으로 요소수와 관련된 내용들로 컨텐츠를 좀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